자, 이제 시즌2 고3의 1회 기하 선택 과목을 좀 시작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벡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3월 모의고사 대비했던 그 시즌1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 곡선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다가 이게 수능에 나오는 그런 문제인가 싶은 그런 뭐 2차 곡선 문제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벡터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자주 만나게 될 그런 유형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뿅! 23번 요거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자. 두 벡터가 있대요. 근데 벡터 두 개를 거의 다 오픈을 시켜놨지. 요 K 빼고 나머지를 다 오픈을 시켜놨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직이라고 돼 있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조건. 이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 두 놈을 내적한 것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벡터를 지금 좌표화를 시켜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박박 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좌표 계산하듯이. 그러면 둘이 긁어주면 3K. 그 다음 또 둘이 긁어주면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내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놈을 0이라고 두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암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니까 쌍곡선을 줬어. 쌍곡선을 딱 줬는데 일단 오픈이야. 숨겨놓은 게 없어. 그래 놓고 나서 6, 루트 15인데 여기 보니까 위의 점이라고 돼 있네요. 영어로 하면 on인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 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을 그냥 줘버렸단 말이야. 거기서 접선을 구하라고요?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잖아. 그치? 접점을 준 상태에서 어떤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좀 써주면 좋겠네요. x제곱 대신에 xx를 써주고요. y제곱 대신에는 yy를 딱 써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식을 변형해 놓고요. 둘 중 하나의 x에다가 그대로 6을 한번 투척. 둘 중 하나의 y에다가 그대로 루트 15를 투척해주면 얘가 이제 9분의 6 x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그놈의 y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막 이 새끼를 막 양변에다가 45로 곱해갖고 정리하고 막 약분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바로 뭘 구하래. 그렇지. x절편만 구하고 끝내래잖아. 그럼 x절편은 y에다가 0을 딱 쳐박으면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9분의 6의 역수 6분의 9인가요? 이제 답을 깔끔하게 제출하려고 3 팍팍 약분하면 답은 얼마다? 그렇지.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또 가보자. 드디어 본격적인 벡터 문제가 나왔네요. 벡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학창시절에 이 정도 문제는 거의 보통 4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선생님 학창시절에 되게 어려웠던 거야 이거.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점점점 애들이 무식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력이 막 떨어지고 있다. 근데 선생님은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 학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랑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정말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했는데 지금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이런 벡터 문제들이 얘네들이 다 4점 이상으로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치부가 됐고 저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쯤이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이런 건 이제 나오면 다 3점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데이터를 길이를 완전히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길이를 완전히 주진 않았지만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중점이라는 거에 집중하시고 1대4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문제를 조금 대충 읽어봐도 여러분들 얘가 1대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중점이라는 건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이렇게. 요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A2 벡터다. 그림에 있나? 여기 있네. 이 A2 벡터라는 놈을 누구랑 누구로 표현하래요? AD와 AF로 표현하래요. 그럼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로 뻗는 벡터를 A 벡터라고 보통 놔요. 아니면 끝점을 D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D 벡터라고 놓는 그런 습관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얘는 벡터가 몇 개 없으니까 얘를 A 벡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 벡터를 그냥 B 벡터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요 파란색 요 벡터 A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그렇지. 요 A라는 소문자 벡터와 그 다음에 AF는 뭐야? AF는 요거잖아. 그럼 B 벡터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를 새롭게 그냥 선생님이 X 벡터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 놈이 이제 X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요 A2 벡터라는 놈을 요 소문자 A와 소문자 X 요 두 벡터로 여러분들이 합차 실수배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좀 해보지 뭐. 저 X 벡터라는 놈을 그냥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요 B 벡터와 X 벡터의 관계,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를 가지고 X 벡터를 한번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죠? B만큼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A에 5분의 1만큼을 더 진행하면 되니까 X 벡터라는 놈이 B 벡터에다가 5분의 1 A 벡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벡터의 합을 좀 이용해서 X 벡터를 A, B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A2 벡터, 이 벡터가 이제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A2 벡터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소문자 A와 소문자 B로 빠르게 설명이 되겠네요. A 벡터만큼 갔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B 벡터의 반이 내려온다. 이렇게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A와 B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A와 X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B 벡터를 X 벡터와 A 벡터로 예쁘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B 벡터라는 놈은 넘겨주니까 X 벡터 마이너스 5분의 1 A 벡터다. 이렇게.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툭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X 벡터 마이너스 5분의 1 A 벡터. 이렇게. 그럼 뭐 분배 법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산을 하면 A 벡터에서 10분의 1 A 벡터를 빼니까 그렇지 10분의 9 A 벡터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요렇게 둘이 하면 2분의 1 X 벡터지만 어차피 통분을 해놓으면 좋으니까 요렇게 10분의 5 X 벡터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N과 N 요 앞에 걸려있는 10분의 9와 10분의 5를 더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4 뭐 약분하겠죠. 그럼 10분의 14는 5분의 7 이렇게 1번이라고 깔끔하게 답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답을 냈을 거예요. 자, 그럼 26번 보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요놈의 초점을 f라고 하자. 뭐 그림 설명이겠죠. 그림 있네요. 막 그림을 설명했는데 일단 고맙게 포물선을 줬는데 완전히 숨김없이 오픈해버렸고 그쵸? 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요런 말은 되게 중요해.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점Q가 있을 때 요선이네요. 요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이 아니라 이 X축이랑 지금 평행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여기 정삼각형이라는 요런 말도 좀 필요하네. 그쵸? 그럼 눈에 보이는 삼각형 PFQ. PFQ가 이렇게 정삼각형이래요. 어머. 아니 얘가 X축이랑 평행한 상태인데 얘가 정삼각형이면 있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몇 도예요? 그렇죠. 전부 다 60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아. 뚜시뚜시. 물론 얘도 길이가 같겠죠. 근데 왜 이놈만 표현을 했을까? 요놈이 뭐니까? 포물선이고 얘가 초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선, 요 연장선이 바로 준선이 되겠죠? 근데 아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오픈을 해놔서 여기가 지금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1인 놈들을 다 모아놓은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색칠해놓은 요 놈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냥 이게 다네.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세팅 자체를 2K라고 할게요. 그쵸? K라고 해도 되는데 2K라고 할게요. 그럼 요 놈이 2K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수직을 한번 내려주면 이게 369 삼각형이니까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K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1에서 K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 플러스 K, 물결이다. 물론 물결도 구할 수 있죠. 왜?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K다. 이렇게 Y 좌표도 구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준선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이만큼 얼만큼 갔어? 2K만큼 갔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점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에서 2K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K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점은 같은 점이니까 둘이 같다고 그냥 넣어버리면 넘어오면서 K가 되고요. 이 친구가 넘어가면서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K의 값이 2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냅니다. 그러면 안녕. 이것도 안녕. 그래서 여기를 4라고 이렇게 예쁘게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이 R에 대한 정보를 또 알아내야 되거든. 근데 또 R에 대한 정보를 알 때 방금 선생님이 요거 알아낸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를 ET라고 해보자.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게 이제 T가 되겠죠. 2대1 대 루트 3. 그러면 이 길이가 ET니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도 역시 이렇게 ET가 될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이 점을 찍는 방법이 Y좌표는 필요 없고요. X좌표만 찍을 건데 그 X좌표를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 1에서 왼쪽으로 T만큼 갔으니까 1-T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준선에서부터 2T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자, 똑같은 원리죠.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구랑 누가? 요놈이랑 요놈이 실제로 어떤 거야? 같은 거네요. 뚜시 되죠? 그럼 넘어오면서 3T가 될 것이고요. 이 귀여운 친구가 넘어가면서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T는 얼마다? 3분의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길이가 2T라고 했으니까 실제 길이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4잖아. 4는 3분의 12. 요 길이가 3분의 8이겠죠? 어머, 몇 대 몇? 2대1. 2대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3분의 1 이러면 되겠죠. 이게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넓이의 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대1일 것이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3분의 1만큼만 먹으면 되니까 3분의 1을 딱 써주면 이렇게 되면서 3분의 4 루트 3이라는 아주 깔끔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딨어? 어디야? 여기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걸 뭐 풀이하는 선생님들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 풀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은 이제 요점을 찍을 때 요점을 찍을 때 길이로 찍지 않고 원래는 요점의 좌표를 A라든가 뭐 아니면 K라든가 이렇게 놓고 푸는 습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그런 세팅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답을 냈으니까 이게 옳은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A라고 놓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1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놓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게 다양한 세팅법을 활용하세요. 좀 계산이 더럽다 싶으면 세팅을 다시 해야지.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팅법으로만 계산을 하면 계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기하는 조금 세팅을 달리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 3점짜리 마지막이네요. 27번. 쌍곡선 나왔으니까 타원도 나오고 포물선도 나와야겠죠? 타원. 일단 타원을 줬는데 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오픈을 해놨고 요놈이 요놈보다 크니까 얘는 홀쭉한 타원이 그려질 거야. 근데 그림이 있나요? 있네요. 자, 그때 A, 0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 타원에다가 접선을 주고 접점을 PQ라고 했다. 이게 그냥 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접선입니다. 고맙죠? 자, 근데 이 타원은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X축에서부터 이렇게 쭉 접선을 줬을 때 위와 아래가 완전히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이 접점이랑 이 접점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그때 문제에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6 플러스 3루트 3이라고 주고 A값 구하래요. 자, 다 한 것 같습니다. X쪽으로의 꼭지점은 2, Y쪽으로의 꼭지점은 3, 그 다음에 6 플러스 3루트 3이 이제 둘레의 길이구나. 문제 해석 끝났고요. 요 데이터가 2고요. 요 데이터가 3이고요. 그쵸? 요 놈이 이제 A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 F라는 초점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끼리 F-라는 초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X축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이쪽에다 만들 수 있거든. 그럼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아서 타원의 정의를 씁니다.
타원의 정의를 써서 거리의 합,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6을 먹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6이 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길이가 바로 3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요만큼 반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3루트 3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면 사실은 요 P의 무슨 좌표를 구하게 된 거야? 그렇지. Y 좌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X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럼! 타원의 방정식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X 좌표 구해버리자고요. 그쵸? 그럼 Y에다가 그대로 얘를 집어넣으니까 9분의 자 제곱하면 4분의 27 4분의 27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뚜식뚜식 약분하면서 3 될 것이고요. 4분의 3 그러면 4분의 X제곱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것이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이 1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당연히 타원이니까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겠지. 높이가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1이라는 걸 그냥 알아낸 겁니다. 됐죠? 이제 진짜 다 한 것 같아. 그럼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 이 접점을 알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스킬을 바로 적용시키면 되니까 x제곱 대신에 xx를 쓰면서 1 받고요. y제곱 대신에 yy를 쓰면서 그대로 얘를 박아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래놓고 나서 정리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x 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0을 툭 집어넣으면 꺼지시고요. 4분의 x가 1에다가 돼서 요 a가 4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뭐 다양한 풀이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오픈되어 있을 때 그냥 빨리빨리 정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2, 3점짜리였고요. 여러분들 뒤에 4점짜리를 또 한번 계속 진행합시다. 자, 이번에 28번 본격적으로 4점 문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파이는 갖다가 들어가 있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두 평면 A 벡터와 B 벡터, 평면 벡터 두 요놈을 언급해 놨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벡터의 크기들을 줬네. 그치?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가 각각 3과 4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놈이 이루는 각은 요거겠죠, 요거.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벡터를 열심히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가리 있잖아요. 여기 아가리 벌리고 있잖아. 그치? 그 각을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타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두 벡터가 이렇게 포개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최대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벌어졌을 때 이 각 있죠? 이 각이 딱 알파까지만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딱 준 거야. 더 이상의 조건은 없고요. 지금부터 요놈의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 근데 이제 저놈을 만났을 때, 저런 벡터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 해석이에요. 의미 해석. 의미 해석이 뭐냐? A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 2분의 1 B 벡터가 있으면 요 1과 요 2분의 1을 더한 2분의 3. 뭐 이건 분수인데 그냥 개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예쁘게 더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또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점 O를 잡아놓고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O라는 기준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요 종점을 이제 여러분들 대문자 A라는 점으로 매칭시키고 대문자 B라는 점으로 매칭을 시켰을 때 A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1이고요. B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2분의 1이죠. 정리할까? 1 되고 2 되겠죠. 어떻게 한 거냐면 선생님이 2를 곱한 거야. 그럼 2 곱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동그라미 친 요놈의 벡터가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A 쪽에는 2가 곱해져 있고 B 쪽에는 1이 곱해져 있어. 정확히 말하면 A 쪽에는 3분의 2가 곱해져 있고 B 쪽에는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와 B를 내분한 어떤 점이 있는 거죠. A 쪽에 2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여기가 2.
물론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C라는 점을 쿡 찍었을 때 어디서? O라는 기준점에서 C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준 바로 OC 벡터. OC 벡터의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 놓고 그 길이를 어떻게 한다? 2분의 3배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벡터의 의미로 이제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A라는 놈이라도 고정시켜 놨으면 좀 뭐라도 해볼 거고 뭐 좌표를 좀 줬으면 좀 응용하기 좀 편했을 텐데 조금 이 상태에서는 의미를 통해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놈을 뭐 해준다? 제곱을 해준다. 그럼 요놈을 제곱하면 요놈을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A라는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곱셈 공식 하듯이 여러분들 B라는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짠짠 해주니까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내적하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선생님 지금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곱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곱을 하면 여러분들 식을 봐봐. 어때? 크기를 노골적으로 줬으니까 제곱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대로 이제 크기 자리에다가 3과 4를 쳐박으면 9가 될 것이고 오케이 4가 될 것이고 자, 내적을 구할 때도 크기 코사인 세타의 개념을 쓰면 좋으니까 1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세타라고 말해줬잖아.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문제에서 세타라고 줬고 아까 이 그림에서 요 세타에 있는 요 세타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그런 코사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놈의 최소값을 일단 구하라고 했잖아요. 최소값을. 그러면 얘가 언제 최소로 갔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0과 알파 사이다 이렇게 줬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알파까지 생각해보면 코사인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을 걸었을 때 코사인 0이 제일 큰 값을 가져요. 1이라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자 코사인 이렇게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누구란 얘기야? 코사인 알파란 얘기니까 이 자리에다가 알파를 툭 집어넣어준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최소값이 된다. 뭐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최소값이 바로 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됐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보면 이 코사인 알파라는 놈은 있잖아. 문제에서 0과 어디 사이?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또 가질 수 있는 값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은 안 되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기다가 몇 배 한다고요? 12배 한다고요? 12배 합니다. 12배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얼마? 13을 더하니까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3 플러스 12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여기다가 13을 하니까 20 이렇게 5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은 사실 답이 아니잖아. 그치? 요 놈이 답이 아니라 저놈을 제곱한 게 얘니까. 그쵸? 최소값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정수의 뭐가 돼야 돼요? 정수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의 제곱, 요놈이 정수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1과 25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1, 4, 9, 16, 25 쓰고 싶지만 25 갖다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경우만 있다. 이렇게 4가지 경우만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놈이 가질 수 있는 게 1일 때 알파 결정될 것이고요. 요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이 4일 때 알파 결정되겠죠. 왜? 코사인의 그래프는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될 수 있는 값들만 이렇게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해주면 코사인 알파의 개수도 4개, 그에 따른 알파의 개수도 4개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알파의 개수가 몇 개? 4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에 여기 있네. 뿅!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28번을 해결합니다. 자, 29번. 29번 한번 볼게요. 쌍곡선이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쌍곡선들이랑 좀 다르지. A, B를 완전히 그냥 숨겨놨어. 그치? 그 다음 초점까지 언급을 했네요. F라는 놈과 F 다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선분 OF 다시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쌍곡선이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F 다시 P 어쩌고 저쩌고 따라띠리 뚜.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림 보면 되겠죠. 자, 쌍곡선 주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제 요 놈을 초점 하나, 왼쪽에 있는 초점과 요 원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만들어 놨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원과 이 점 P, 쌍곡선과의 교점, 요걸 P라고 하겠대. 그래 놓고 나서 뭐 연결했겠죠. 여러분 연결 다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FP의 길이는 4고 PQ랑 FQ는 같다. FP가 어디 있어? FP. 여기 있네. 여기 요 놈이 4다. 이렇게 문제에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FP랑 QP. FP랑 QP는 요거죠. 뚜시 두 놈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네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죠? 정말 이게 다야? 놀랍게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야, 넘어가. 자, 색칠된 요놈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이것만 주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나 봐.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제 지름이니까, 그쵸? 얘가 지름이니까 P랑 O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쌍곡선 위에 있고요. 쌍곡선이 있으니까 초점이랑 지금 연결하고 난리 났죠. 초점이랑 연결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무조건 쌍곡선의 정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뺀 것, 그쵸?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뺀 것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럼 요놈의 데이터를 A, 요놈의 데이터를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고 주축의 길이는 이제 2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뺀 게 2A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4에서 2A를 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또 역시 이렇게 커다랗게도 쌍곡선의 정의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선생님이 하트라고 할게요. 이것도 하트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 그것도 이제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2A가 되겠지. 근데 이게 하트 똑같으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그냥 이 길이가 되거든. 그래서 4-2A라는 놈이 거리의 차이가 되고요. 그게 이제 2A랑 똑같다라는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4만 납두고 넘기니까 이렇게 4A. A가 1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진짜 데이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2가 되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트는 구할 필요가 있나?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중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놈이 먼저 알았고 요 놈의 데이터가 1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잘 보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새롭게 이제 문자를 좀 몇 개 더 놓을 거야. 요 놈을 하트를 썼네. 젠장. 요걸 M이라고 놓고요. 요걸 N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쌍곡선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요 길이도 같이 N이 될 거거든. 물론 이걸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걸 좀 풀고 싶어. 왜냐하면 딱 보자마자 이제 피타고라스를 한번 쓰고 싶으니까 4라는 놈과 m의 제곱을 더한 것이 얼마다? n제곱이다. 요거 한번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파푸스 정리라고 있잖아. 중선 연결 정리라고. 그걸 좀 쓸 거예요. 근데 기하에서는 중선 연결 정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선 연결 정리를 좀 쓸게요. 자, 그러면 파푸스의 정리가 뭐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4 더하기 16은 같대요. 2배에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랑.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나 똑같겠지. 그치?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세팅을 하면 굉장히 쉬운 식이 나왔네? 그쵸? m제곱과 n제곱이 있고요. m제곱과 n제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 20. 그럼 요놈이 얼마야? 10.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n제곱 자리에다가 4 플러스 m제곱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m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놈이 10이 돼버리니까 요놈이 얼마? 6. 요놈이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m제곱이 3. 요 m이라는 놈이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트를 구해야 될까요? 자, 이제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지금 두 삼각형이 어때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쵸?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높이를 지금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놈의 삼각형은 똑같아요. 넓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의 넓이 그냥 구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면 두 놈을 곱한 다음에 반을 쪼개야 되는데 어차피 2배 할 거니까 두 놈을 곱해서 답은 얼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면 되겠죠. 뭐 있나 이게? S. 요게 S니까 요 놈을 제곱해서 얼마? 1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고요. 뭐 파푸스의 정리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뭐 얘를 세타라고 놓고 여러분 삼각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렇게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필요도 없죠. 코사인의 값이 n분의 2다. 요렇게 코사인 법칙을 써서도 답을 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쵸? 다양하게 접근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대망의 30번 마지막 킬러 문제 되겠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 일단 여러분들 벡터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30번에도 이렇게 평면 벡터에 관한 킬러 문제가 나올 거고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쵸? 평가원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만은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쉬울 수도 있겠으나 30번은 무조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벡터를 좀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표현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6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수능을 보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이 되게 우스워. 너무 자주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자마자 직각이구나. 자취는 원이네. 또는 자취는 2등분 아니 수직한 선이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부담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여러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일단 픽스야. 고정을 시켜놨다고. 그러면 A라는 점은 가만히 있는 고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니까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X가 존재를 한다? X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또 이제 문제가 더 있는데 P의 자취를 또 물어보니까 P도 움직이는 점인 거야. 그래서 P랑 X는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P를 뭐 대충 찍어주시고요. X도 뭐 대충 한번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두 벡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크기의 제곱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 중에 크기 코사인 세타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는 코사인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고 나면 왼쪽에 있는 AP 벡터의 크기와 오른쪽에 있는 AP 벡터 크기 하나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지금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세타는요, 여러분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벡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요거 갖고 오란 얘기잖아. 그쵸? 요걸 갖고 온 상태인데 AX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건 것이 AP가 됐다? 그러면 요렇게 뭐를 만들 줄 알아야, 직각삼각형을 만들 줄 알아야 AX의 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건 게 AP의 크기가 든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준 이 벡터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다. 만약에 A라는 점과 X라는 점과 P라는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P를 직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간단한 얘기죠. B라는 점이 고정된 점이었는데 X는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B에서 X까지 화살을 줬더니 그 크기가 언제나 A로 일정하다. 요렇게. 그리고 A가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3보다 작다는 이런 안전장치까지 이렇게 걸어놨네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완전히 줬으니까 마이너스 1,0이랑 3,0이라고 줬죠, 여기.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X축 위에다가 두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3,0이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원을 너무 크게 그리면 좀 그러니까 조금 원을 작게 그릴게요. 뚜시. 요놈의 반지름 얼마라고요? 그렇지, A다. 요 위에 누가 있다? 그렇지, X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근데 가라는 조건 여기서 또 보니까 AP의 크기는 1이다. 여기가 A였기 때문에 P는 A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벡터일 것이야. 그럼 여기에 P를 툭 찍어놓고 이 길이가 언제나 1이라고 했고요.
P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일단 이 조건만 가지고는 요 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점 P가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또 마찬가지로 BQ라는 벡터가 또 있는데 B라는 또 고정된 벡터, 고정된 점이 있고 Q라는 놈은 일단 고정점인지 움직이는 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쵸? 아무튼간 이 벡터의 크기도 얼마? A라고 있으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요 원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Q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원을 그려놓고요. 왼쪽에 있는 원은 완전히 오픈된 원, 오른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 위에 점 두 개 있고요. 왼쪽에 있는 원 위에 점 하나 딱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이 얘기가 뭐였냐면 A라는 점과 P라는 점과 X라는 점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해 버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아무데나 있을 수는 없나 봐. 반드시 점 P가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 중심이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마치 뭘 주는 것처럼 접선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그 접선과 누가 만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원이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이 X거나 또는 요 점이 X일 수 있겠네요. 그쵸? X가 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괜찮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여기서 접선을 줬는데 이렇게 접해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X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됐죠?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P와 AQ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고요. 최대값은 3이다. 최대값은 3이다? 이 정보가 아마 A를 좀 구할 수 있게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벡터의 내적을 구해볼 건데 AB 벡터는 일단 반지름 벡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AQ 벡터는 Q가 여기 원 위를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A에서 Q한테 이렇게 화살을 줬을 때 Q의 위치에 따라서 뭐도 변하고요. 벡터의 크기도 변하고요. 됐죠? 아까 전에 세팅해 놓은 AP 벡터 요 놈이랑 이루는 각도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럼 크기도 변하고 이루는 각도 변하니까 굉장히 변화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AQ 벡터라는 놈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A에서 B한테 화살을 먼저 준 다음에 B에서 Q한테 화살을 주는 이렇게 합벡터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AQ 벡터를 AB 벡터와 그 다음에 BQ 벡터 이 두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BQ 벡터는요, 이렇게 무슨 벡터가 돼? 반지름 벡터가 되니까 굉장히 방향이 자유로운 길이가 A, 크기가 A인 반지름 벡터가 되니까 좀 변화를 예측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주시면요, AP 벡터와 AB 벡터를 내적하는 이런 그림이 앞에서 한번 나오고요. 뒤에는 AP와 그 다음에 BP를 내적하는 BQ죠. 미안합니다. BQ를 내적하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 이게 또 재밌는 게 AP가 반지름 벡터고 BQ가 반지름 벡터예요. 그러면 얘는 자유롭게 원 위를 움직이고 있고 얘도 원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크기와 크기는 똑같단 말이야. 요 놈의 크기는 1이고요. 요 놈의 크기는 A였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이 이루는 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 뒤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갈 텐데 방향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0도부터 180도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결과물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단 얘네들의 방향을, 두 벡터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할 때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가 되면 짱이야. 그쵸? 이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 있는 놈은 방향을 일치시켜서 최대한 값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얘랑 독립적으로. 그래서 두 놈이 이루는 각을 일치시킨다.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행하도록 뭘 만들어서 Q라는 요 점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방향을 일치시키면 이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1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요 계산이 벡터를 내적했을 때 가장 큰 최대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A 값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요 앞에 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앞에 걸 할 때도 이 AB라는 벡터가 이게 고정된 벡터거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이 벡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됐죠? 근데 누구는 움직이냐는 거야. 그렇지. P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두 놈이 내적이 됐을 때 최대가 되려면 이 크기 변하지 않고 1로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4로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벡터의 크기가 일단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할 때도 역시 크기, 코사인, 이번에 하트라고 할게요. 요 하트 값으로 이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려면, 그렇지, 최대가 되려면 이 코사인 하트의 값이 가장 최대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요 하트라는 놈이 가장 뭐 해야 돼? 반대로 작아야 됩니다. 요 하트가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 이 하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벡터의 내적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아요? P가 이런 데 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안 되지. 왜?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누가? X가.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 요렇게 접선을 만들어. 그리고 요 접선 선상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있어야 되는데 이 X는 이 원 위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가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위에다가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을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제 P라는 놈이 있으면 요렇게 접선을 줄 거 아니야. 접선을 줬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딱 누가 X가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P가 여기로 붙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요 각을 하트라고 했을 때 이 하트가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P가 X축에 붙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요런 데 붙어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 선상에는 X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벗어나진 않은 상태에서 요 놈을 벗어나진 않는 상태에서 그쵸? 하트가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돼요. 목이셨나요? 괜찮아. 내일이면 풀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하트를 가지고 코사인 하트를 구하는 연습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 길이가 이제 1로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로? 그렇지. A로 고정이 돼 있고 A로 고정? A로 고정이 됐다고 봐야죠. 여기가 직각이겠죠. 공통 내접선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에 놔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면요. 뭐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학년 때 썼던 전법 쓰면요.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요렇게 만들면 돼요. 닮음 써도 됩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 써도 되는데 요렇게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연장을 시켰을 때 이 길이가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얘를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바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하트 찾아야 되거든. 하트 어디 있어? 하트 여기 있다. 같은 하트잖아. 그치?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로? 4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코사인 하트라는 것이 4분의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닮음 이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닮음 이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 놈을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여기 딱 갖다 붙이면 바로 코사인의 값이 4분의 A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바로 4분의 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4와 여기는 4가 둘이 굿바이 CU 하면서 A 플러스 1이라는 놈과 A를 더한 것이 바로 최대값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그렇지. 1이 되면 되네요. 정말 힘들게 누구를 구했다?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됐죠? 이제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이 A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힘들었구나. A만 구해도 내가 봤을 때는 킬러급의 어떤 중킬러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가 더 있어. OB 벡터와 OX 벡터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X를 각각 P0, X0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자, 이게 마지막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뭘 구해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뭐야? 크기가 똑같은 원 두 개가 된 거야. 그쵸? 일단 여기까지 구해놨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O라고 했는데 여기가 O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A. X는 어디 있다고요? 요 원 위에 있다고. 근데 X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P를 찍었을 때 뭘 줘야 된다? 접선을 줘야 되는데 이 두 원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딱 여기 높이가 똑같은 이렇게 그럼 여기에 P가 있을 때도 높이가 똑같은 그럼 여기에 이게 있으면
조심해야죠.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서 공통접선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쵸? 딱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요 x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p가 있으면 여기에 x가 있을 수 있다. 그럼 p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공통 내접선을 줬을 때, 여기.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능해요, 요만큼만. 요만큼이랑 요만큼. 요만큼만 이제 p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x를 존재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으면 여기서 접선을 줬을 때 x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아까 괜히 지웠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요거를 하트라고 했을 때 코사인 하트 값이 얼마였어? 4분의 a 플러스 1이었죠? 근데 a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하트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특수각이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그렇지. 60도.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3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60도니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8이다. 이렇게. 그러면 점 P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였으니까요. 여기가 몇 도죠? 30도. 그럼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60도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P의 자취라는 것은 이 호의 길이니까 R세타를 써서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점 P의 자취의 길이는 P파이다. 그래서 얘가 P파이. 따라서 P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정보에 도달을 합니다.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 두 벡터의 값이 뭐가 되도록, 자, 최대가 되도록이죠. 근데 O라는 점에서 B라는 점한테 화살을 준 이 벡터는 고정된 벡터고요. 이제 X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되는데, P의 값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접선을 이렇게 줬을 때 여기도 X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X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는 방향이 일치된 상태에서 OX의 길이가 가장 길면 길수록 좋잖아. 그러면 여기에 X가 이렇게 있을 때 OX 벡터와 OB 벡터와 OX 벡터를 내적했을 때 값이 가장 클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 확인만 하면 되잖아. 여기에 X가 있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 점에서 무조건 누구한테? 요 왼쪽에 있는 원한테 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접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X가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 X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 자식아, 임마, 문제에서 OB와 OX의 값이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X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PX를 가끔 뭐라고 한다? P0, 그리고 얘를 X0라고 이제 명칭을 지으래요. 됐죠? 그 상태에서 진짜 마지막이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점 B에서, 이 점 B에서 요 벡터, 여기 선한테 수직 준 요 길이? 맞나요?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Q라 한다. 자,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네요. 됐죠? 그럼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여기 수직이죠. 요 삼각형이 정확히 보다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여기 수직 줬으니까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러면 길이를 이제 깔끔하게 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얼마? 4. 반지름 얼마? 1. 5대 1이죠. 5대 1이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5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Q의 값이 얼마?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P랑 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P랑 Q를 더하면 15분의, 뭐 안 해도 됐는데 15분의 퉁탕팅탕 하면 얼마야? 8. 이렇게 되나요? 답을 깔끔하게 내라고 15를 곱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죠? 물론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여러 번 풀어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막힘없이 진행을 한 건데,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되게 더러워.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이제 나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시험 때 이걸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꾸 문제를 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을 거고, 근데 그게 연습이라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력이 향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것이. 물론 답을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선생님처럼
아, 이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막 이런 그 어떤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에 오류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수능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서 6월 평가원을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